그러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문제를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인식을 하고 네. 그러면 의사를 많이 뽑으면 네. 소아과샘도 많아지고 내과샘도 많아지고 흉부외과샘도 많아지고 신경외과샘도 많아져서 네. 의사가 이렇게 풍부해지면 좀 더 낮은 임금으로 의사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2,000명 얘기가 나왔는데 그 2,000명의 증언에 대해서 사실 저같이 개업한 의사들은 별 반발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냥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면 10년 지나면 저는 의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의 의사들이 졸업해서 의사가 돼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 저는 그때 의료계를 떠나 있겠죠.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 우리 같은 60대 개업한 의사들은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상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바로 부딪히는 분이 학생이거든요. 여기까지 학생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내가 3,000명일 때 의사가 됐는데 내 바로 밑에서부터 5,000명이 들어와. 그러면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제 의국 후배 중에 이 시국에도 1등인데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존경받을 뿐이죠. 알고도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 그 정도까지 모르고 그냥 나는 애들 좋으니까 할 거야 해서 그냥 했다면, 지금은 이 법적인 리스크, 경제적인 차이 이런 걸 다 알고도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온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도 흉부외과를 선택하고 이 시점에 소아청소년과 응급외과를 선택해서 온 친구들은 사실은 그 학문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몰라서 온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갔죠.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네, 그거는 네. 사실 밥그릇 때문에 그들이 더 가까운 사람이라서 나갔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내가 이 공부가 좋아서 왔어. 근데 내가 돈을 덜 버는 것도 알아. 리스크 많고 힘든 것도 다 알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공부니까 내가 이걸 좀 해보겠다. 지금 대학원, 공대 대학원 가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열정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갔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하는 전기공학은 앞으로 국가에서 더 이상 육성을 안 할 거야. 그냥 최소로 할 거고, 대신에 너희의 분야만큼은 앞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을 거고, 국가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직업이 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원해서 했지만 내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저도 참 뼈아프게 느꼈던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도 소아과 인기 없지 않았냐 하셨을 때 제가 네. 굳이 그래도 나는 경쟁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특히 바이탈과를 하는 사람들은 이 한 명의 한 명의 환자를 볼 때 굉장히 당연히 진지하면서도 굉장히 이 위험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소아과는 너무 체중이 적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과정에서 큰일 나죠. 배우는 내가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환자가 살고 죽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경험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면 누구나 생기는, 내 앞에 누가 있으면 이건 일단 내가 좀 잘하고 봐야지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되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를 해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참 그만둘 때도 이 정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2,000명을 해서 이게 낙수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이제 지역도 가고 흉부외과도 가고 누군가 가겠지. 근데 이 낙수라는 말 자체가 많이 뽑아 놓으면, 그래서 도태되면 그럼 실력 없는 누군가가 밀려서 그거라도 하겠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역병원에 있었고 소아과인데 심지어 소아응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조적으로 저희 동료들과 출근길에 그 기사를 처음 봤는데, 와, 우리는 트리플 낙수 의사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년 동안 소아응급실에 있었고, 그 기쁨이 뭔지, 보람이 뭔지, 그리고 내 삶과의 밸런스가 참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들어 있는 팀에 대한 로열티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떠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진입하려는 신규 의사라고 쳤을 때 내가 저 말을 듣고 내가 굳이 저기를 가야 될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 지역에 있던 선생님들도 내 가치를 증명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도 내 가치를 증명하려면 피안성 가야 돼. 낙술과는 적어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나온 뭐 그 영상이나 뭐 제가 나온 뉴스나 거기 댓글에 저도 많이 봤어요. 너도 결국 성적 안 돼서 소아과 간 거 아니냐.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연하게 한 건 사실 이 2,000명으로 시작된 낙수 효과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공감을 잘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뭐 지금도 댓글 내가 쭉 보고는 있는데 욕설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욕설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글이 이제 격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의사들에 대한 기본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 뭐 무슨 과를 하든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뭐 심지어는 같은 의사 중에 지금도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 있죠. 30몇 살에 전문의 있다면 연봉 4억을 받는다. 대한민국에 연봉 4억 전문의 있다고 받는 의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동을 통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지만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기득권을 가진 의사가 된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의사이기 때문에 뭐 온갖 얘기를 다 듣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벌어서 세금 다 내고 깔끔한 돈을 먹고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옛날부터.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국립대학을 가면 그나마 국가의 돈으로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뭐 사립대학 나오실 거 저도 사립대학 나왔으면 등록금 다 내가 냈고요. 그 등록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벌어준 돈이고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준 건 있죠.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뭐 대학 사립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의 혜택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뭐 국가의 혜택을 안 부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적어도 이 국가가 사회주의식, 영국식 그 의료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영국은 의과대학을 가면 등록금도 대부분 다 국가 지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적 자원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 맞죠. 근데 우리는 모든 부담은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놓고 의사가 되는 순간 모두 이제 국가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일반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기득권 세력,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모든 걸 이제 밀어버리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압력대로, 정부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진 상황이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만일에 5월 중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군의관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군의관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3분의 1이 전역하고 나면 제대하고 나고 자리를 이탈하고 복무가 만기가 끝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군도 문제고 이게 의학 교육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턴들이 5%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걸 500명이 600명 들어왔다고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인턴이 5% 정도 들어오면 지금 이 인턴들은 올해 인턴을 할 생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미 정상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레지던트를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없다는 없죠. 거거든요. 근데 1, 2년 차에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사실 아무리 좋게 결론이 난다고 해도 저는 많은 수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해가 스탑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병원에서 이제 배워보면 알지만 교수님들이 이 학생이나 1, 2년 차를 직접 가르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밑을 다 있고 2년차가 1년차 감시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3년차가 감시하고 4년차가 전체를 다 다시 한번 감시하고 특히 소아과는 정말 1대1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황에서 1년차가 들어간다? 네.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배울 게 없잖아요. 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세대 이상이 비는 건데 이거를 1년에 스탑시키는 걸 저렇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군의관 공부회가 없어지는 거는 사실 큰 흐름에서는 계속 줄고 있긴 했어요.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그런데 비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군의관 공보위들도 지금 뭐 현역으로 가고 싶다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당장 그냥 길어서가 아니고 들어보면 보건지소를 막 3개, 4개를 같이 막 감당해야 되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네. 이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이거까지는 내가 결국 책임을 못 질 것 같은데 하는 선은 이제는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역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번에 대학병원이 비니까 서울의 대학병원을 채우기 위해서 또 공보위 군의관을 다 차출했죠. 데려왔죠. 이게 크게 문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의 의료를 그 정도로밖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들고 여기 다수가 모여 있으니까 네. 표가 여기 많잖아요. 또 하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빈 자리를 공보위와 군의관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또 수술하는 뭐 교수님들이나 뭐 중환을 보시는 교수님들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분과 교수님 진료도 못 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소아신경 교수님 좀 전에 만나고 왔는데 제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데도 그분 외래에 가면 제가 아마 한 명도 못 볼 수도 있어요. 보고 있죠. 옵저베이션이죠. 네네. 그런데 그 빈자리를 군의관 공보위로 채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이미 이탈한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할 드라이브를 더 뺏는 거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 상황,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정치하는데 영역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현재 이 정말 난마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네. 이 갈등 구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나름 개인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전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네. 제가 올해가 비면 한 세대가 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전공의들이 다시 내가 이 공부 하겠다 하고 마음 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근데 아니에요? 그 유인책도 아니고 네.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명령이에요. 네. 지금은 돌아오고 싶더라도 네. 휴직금지, 사직금지 이 명령들이 살아있는 한 네. 내가 복귀하는 순간 다시 휴직은 불가능해져요. 아. 내가 복귀하는 순간 사직도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래요? 그건 또? 지금 업무 개시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휴직금지, 사직금지, 진급을 안 하는 것도 금지,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워딩이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처리되지 않았죠. 법률적으로 그게 성립이 되나요? 안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아도 국민의 공익을 위해 그리고 너희는 비급여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그게 내가 의사가기 싫다고. 헌법조폐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도 농담 삼아 했어요. 우리 다시 사직 취소되고 불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직하고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너희는 의사니까 너희는 뭐 하던 사람이니까 해야 돼라는 거를 그냥 시그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리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아하. 또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전공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연해요. 그런데 네. 더 큰 문제는 바이탈과 전공의일수록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더 지금은 들어가는 순간 나는 못 나온다. 아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가 보건복지부나 뭐 정부에서 저를 뭐 미워하시고 국민들이 미워하실 수도 있지만 그 명령이 처리되지 않는 한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럼 현실적인 해법은 그 일단은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했던 그 이 철회를 하고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 법을 막 이제 시행령을 막 날릴 때 네. 저 법원에 가면 다 깨질 텐데 저걸 말이라고 해. 하지만 법원에서도 사실 이게 뭐 일단 다툼이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개입을 안 하시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또 호응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법리적으로 무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튼 여론은 아직도 이제 정부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세요? 드러나는 한 아직은 그래요? 다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도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건 분석이고요. 네네. 이제 본인이 현실 정치인이 내일 모레면 될 거니까 네. 그러면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을 책임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1, 2, 그 3, 4 얘기하면? 발언의 철회는 사실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원래 방식으로 의료를 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뉴노멀은 시작이 된 상태고 아마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의학 교육의 시스템은 아마 새로운 판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당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